100머신으로 측정하면 불합격인 바닥이 임팩트볼로 측정하면 합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남자 소방맨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도 많이 힘드시죠? 저희 채널도 어느새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고, 저 소방맨도 많은 소통을 통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지하철에 나와 집까지 걸어가면서 눈물부터 난다는 사연, 정신과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던 시청자분, 1년을 참다가 정중히 쪽지로 부탁드렸더니 무시하고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지낸다는 가해세대, 특히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청소와 빨래, 절구로 새벽 4시부터 아침을 시작해 하루가 힘들다는 등 정말 많은 사연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중으로 힘든 건 층간소음은 소리보다도 그 진동으로 전달이 돼 피해 세대가 힘든 건데, 그걸 측정하는 녹음기에는 그 진동이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어플도 깔아보고 동영상도 찍어보고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도 해보고 관리소에 전화도 해보고 달라지는 건 없고 참 너무도 암담합니다. 환경부는 거주자들의 층간소음 문제 측정을 통해 조정하려는데, 소음의 크기보다도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크기가 더 치명적인 게 층간소음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진동도 못 잡는 기계로 측정한답시고 규정대로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고 법령이나 들이대고 있으니 저 소방관은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부의 층간소음 측정 기계에 대해 전화 상담을 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고 법과 규범대로 하고 있다는 말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의 이유가 대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할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며 내로남불 무개념한 이웃, 처음 짓기로 한 성능서대로 짓지 않고 준공 후 바닥 구조를 안 알려주는 건설사,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 저의 고민 중 층간소음의 가장 큰 잘못 및 총체적인 문제 1순위로 교통유통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시 법과 제도가 엉터리이며 시간이 가도 역주행이고, 이러한 제도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가 편히 쉬는 공간이 아닌 건설사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바닥 충격음 실험의 변경. 두 번째, 주택 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 비용 기준에 따른 건설사 혜택입니다. 오늘은 폐지됐던 임팩트볼을 국토교통부는 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임팩트볼로 변경되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바닥 충격음 측정은 시공 전 향후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 지어놓고, 중량 충격음은 100머신이라는 타이어 장치를 이용하여 타격하고 그 아래의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 등 측정 장비를 통해 층간소음 성능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1에서 4등급 이내가 되면 시공할 수 있고 4등급을 벗어나면 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4일 사후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100머신 대신 임팩트볼이라는 고무공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첨감 실험 결과 실제 발소리 등의 소음과 유사성 등을 반영해 임팩트볼로 변경했다며, 감사원은 임팩트볼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수준의 측정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한 것으로, 이번에 그것에 맞게 평가 방법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팩트볼이 실제 소음과 비슷하고 세계적으로 임팩트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측정 방식과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문화권으로 경량 충격음 중심으로 층간소음 관리를 하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사용한다는 임팩트볼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방식입니다. 또한 임팩트볼 방식은 2014년 도입됐다가 불과 1년 만인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통과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기준 불합리를 살펴보면
감사원이 표준 바닥 구조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차이는 평균 5.7dB로 관서에서 고시한 보정값 3dB보다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백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의 바닥 충격음 차이가 평균 5에서 6dB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임팩트볼로 시험을 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서 백머신으로 측정했을 때 53dB이 나왔지만 임팩트볼은 47dB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평균 5.7dB 정도의 소음이 적게 측정된 것입니다. 백머신으로 측정하면 불합격인 바닥이 임팩트볼로 측정하면 합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 주택건설 기준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소음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파트 바닥 구조의 개선 없이 측정 방식만 바꾼다고 해결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2019년 감사원 지적에 별다른 의견 없이 임팩트볼을 폐지했었는데 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완화해 건설사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소방매는 임팩트볼이고 백머신이고 다 필요 없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된 사후 인증 제도는 샘플링 방식으로 아파트 중 5%만 측정하는데 그럼 나머지 95%는 그냥 방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음 측정 시 아파트의 층수, 타입, 평수에 따라서 측정값이 다 다른데 5%만 측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전 세대를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그런 말은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트는 부실시공으로 지어놓고 분양가는 높게 받으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 없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사업 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한다는 그런 시답지 않은 법 말고 어떤 벌칙을 줄 건지,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할 건지, 어떻게 보완을 해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안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 소방맨이었습니다.